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 FM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장소가 좀 다른 곳으로 왔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전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태극 FM의 열렬한 그 시청자이십니다. 그리고 구독자이십니다. 이분께서 그 연락해 보시기를 장소를 내과에서 물을 흐르는 곳만 하지 말고 그 장소를 조금 그날 이렇게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지금 현재 앞에 지금 현재 갈대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얼어 있는 얼음판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썸네일에는 정신 나간 평론가를 분석한다. 정신 나간 평론가를 분석한다. 두 가지 모르면서 짓거린다. 뭐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평론가들, 논객들이라고 그러죠. 좌우 논객, 중도 논객, 지금 현재 방송사에서 지금 이렇게 평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두 가지를 아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 선거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모르는 것은 1997년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DJP 연합이라고 해가지고 DJP가 연합을 해서 김대중이가 당선됐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국민신당의 그 이인재가 나오질 않았으면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020년에 4.15 총선 때 이 총체적 부정선거였는데 이거를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합니다. 어제는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 분석을 세 가지로 해드렸죠. 3분의 1 정도는 민주당의 이중대라고 하고 3분의 1 정도는 중국몽이라고 하고 중국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3분의 1 정도가 정말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의원들인데, 이런 의원들도 여러 사람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DJP 연합 김대중 당선, 이거는 완전히 허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객들은 1시간에 방송국에 나가서 패널로 나가 있으면은 20만 원을 줍니다. 보통 현재 지상파 방송에서 그런다 그 말이죠. 종편에서는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20만 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 패널로, 우파 패널로 있다가 쉽게 말하면 방송국에서 바른 말 한다고 잘려가지고 나온 분들의 방송을 보면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20만 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0만 원을 받는데 이거는 평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라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은 아예 생각도 없고 돈벌이 수단으로 지금 현재 평론가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평론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날 사건 사고 내어진 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사실대로 옳고 그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방송국에서도 지금 현재 이 옳은 소리를 차단하고 부정적인, 그러니까 이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이런 것을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론가들도 그런 방향으로 맞춘다 이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김정은이잖아요.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일이, 이런 아이들은 전쟁을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엄청 죽인 사람들 아니에요. 방송국에 가면은 그 평론가가 지금은 군사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아니 김정은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당장 그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 정정을 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했는데 그 이후 얼마 안 있다가 이 사람도 잘렸어요. 탈북자 한 사람도 그 잘렸습니다. 김정은이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방송국에는 완전히 지금 현재 하나의 자기네들의 그 바운더리를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국민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아주 나쁜 곳입니다. 방송국이 말이죠. 여기에 돈벌이 수단으로 평론가들이 거기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 사고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방송국에서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것입니다. 돈벌이 수단이죠. 잘리더라도 바른 소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97년에 DJP 연합을 해서 큰 소득을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 1997년 12월 19일 날 이해창이가 38.74% 받았습니다. 그때는 한나라당이었죠. 그리고 김대중이가 40.28%, 1.8% 차이론가 이제 했죠. 그런데 여기에 국민신당으로 나온 이인재가 얼마를 받았습니다. 얼마를 받았습니까? 19.20%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DJP 연합을 해도 이인재가 안 남았으면은 김대중이 당선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론가들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이인재 나왔다는 얘기는 안 하고 DJP 연합을 해서 이렇게 당선이 됐다고 이런 허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론가들, 정신 나간 평론가들, 돈벌이 수단으로 지금 전략해버린 평론가들입니다. 정말로 옆에 있다면은 이런 개개개 끼끼끼 이런 개개개 끼끼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인재 국민신당이 나오질 않았으면은 이해창이야 당선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DJP 연합을 해서 됐다고 이런 정신 나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020년 4월 15일 이거는 부정선거가 빼박 증거인 것입니다. 먼저 180표 한다고 유시민이가 얘기를 했죠. 애언한 것처럼 얘기를 했죠. 이근영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4월 16일 날 오전 8시 반에 보정값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페이스북에다 올렸잖아요. 문제가 되니까 30분 후에 내렸는데 우리 자유우파 어느 애국자가 그것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근영의 보정값, 보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친다는 말 아닙니까? 예? 사전투표를 통해서 고친다 그 말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 논객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최병무기도 얘기를 안 하고 고성국이도 얘기를 안 하고, 예? 최병무기도 얘기를 안 하고 고성국이도 얘기를 안 하고, 예? 오늘은 내 실명을 까겠습니다만은 부정선거에 대한 거를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그날 출구조사해가지고 발표하잖아요. 4월 15일 저녁 6시에 투표가 끝나니까 6시 반에 양쪽 진영이 전부 다 TV를 두세 개 켜놓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이낙연이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됩니까? 180성이 출구조사에서 나왔으면은 환호를 두르고 쾌성을 지르고 해야 되잖아요. 박수를 치고 난리 버거지를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낙연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박수를 못 치게 하고 입을 이렇게 저기 하고 손으로 전부 다 막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부정선거 했다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이게 180석으로는 그렇게 그 180석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04년 노무현이 때문에 그 노무현 때 열린우리당이 151석, 예? 그 다음에 2008년 그때 한나라당이 152석, 2012년 박근혜 대통령 저기 왔을 때 153석, 2016년에는 그 김무성이 그 개개개 끼끼끼 그 새끼가, 예? 옥새 나르고 도망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123석 그리고 122석 일당을 뺏겼잖아요.
그리고 20대는 완전히 100% 부정선거였던 것입니다. 사전투표. 엊그제 남동구에서 그렇게 관외 투표지 집어넣는 거 보셨죠? 이렇게 부정선거를 하고 있는데도 우파 농객이라고 하는 이 평론가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거는 한마디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신문에 나온 것 가지고 울거먹고 있단 말이죠. 밥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전략해버린 한국의 이런 애들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저 태국 FM이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인병의 이상일이하고 정춘숙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투표가 6시까지 끝나죠. 투표함 옮기고 7시부터 개표 시작합니다. 7시에서 12시 7분까지는 이상일이가 53.7%, 정춘숙이가 45.7%, 8% 차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선관위에서는 유력 확실 당선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상일이가 유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12시 7분에서부터 2시까지 사전투표함 개함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상일이가 47.5, 정춘숙이가 51.1%, 3.6%에다 8% 받으면 11.6%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거를 저 태국 FM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부정선거가 확실한 내용이 나오는데도 우파 평론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전투표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밥벌이로 전략해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 10일 날 국정원 3차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7월 10일 날 국정원 선관위원이 그리고 인터넷진흥원 세 군데서 조사를 했습니다. 선관위. 이 세 군데서 합의한 해커를 갖다가 선관위 서버를 들어가 봤습니다. 선관위 서버가 뚫렸습니다. 그리고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투표 한 사람을 안 한 사람으로, 안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바꾸고 투표를 100명이 했는데 10,000명이 했다고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개인정보 차원이라고 이 사람들 신상을 발표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선관위의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이거 수정을 하지 않으면 4월 10일 선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선관위는 궁색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이 공모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선관위 직원이 공모한다면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데도 평론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거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현재 대학 교수 47개 대학교 교수들, 그리고 많은 지금 현재 부정선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절취선을 떼고, 그리고 선거관리관 도장을 인감도장으로 만들고, CCTV는 누구나가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이것은 사전투표가 실행되었을 때를 전제하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학 교수들이 헌재에다가 사전투표 위원 신청을 했습니다. 헌재에서는 빨리 사전투표 위원인지 합헌인지 결정을 내서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는 1월 13일 날 대만 총통선거를 잘 봤습니다. 민진당은 민주진보당인데, 줄여서 민진당인데,
민주당은 대만이 독립하자고 하는 것이고 국민당은 중국의 꼬봉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투표를 6시 끝내고 투표 한 자리에서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책상 하나에 4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가 한 장 나올 때마다 그것을 들고 한 사람은 발을 정자로 써서 민진당, 국민당, 민중당 이 세 사람 후보를 놓고서 국민당이면 국민당의 발을 정자, 민진당이면 민진당, 민중당이면 민중당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번 4월 10일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동 한꺼번에 전부 열지 말고 여러 사람이 하지 말고 한 동을 이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 동에서 투표함 옮기지 않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투표함을 4, 5일 동안 이렇게 창고에다 넣어놓고 그런 쇼를 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는 4가지 선거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가 있습니다. 보통선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 18세로 하자고 했는데 18세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보통선거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주민등록증을 가진 사람은 그전 걸로 18세 이상이면 누구나가 투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누구나가 투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투표는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접 자기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4번째 마지막에 비밀투표.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보지 않게 자기가 뚜껑으로 찍어서 반드시 투표용지는 반으로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야 됩니다. 지난번 선관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투표용지를 접었는데 형광물질에 의해서 그것이 펴졌다고 이런 개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선관위는 완전히 썩었다 그 말입니다. 김용빈이 당신 사무총장으로 들어가서 뭐하고 있는 거야? 바로 이런 것들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바꿔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 태극 FM은 정신 나간 평론가를 분석한다. 2가지 모르면서 짓거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용에 공감되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극 FM 유튜브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